정리하자면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이에 대처하는 기능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흥분하면 뇌세동물 확산 그리고 신장막부가 증가하여 피부의 수화관의 대동하는 수축의 혈압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피부나 위장관의 혈액이 뇌심장 근육으로 살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동공의 항문과 방광의 조행금이 수축을 나타내며 서기관의 방광과 이면이 근육이 이완됩니다. 철새운 근육도 영양받아 턱이 일어서고 땀이 분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분교감신경의 기능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신장과의 경수 소화관의 연동운동의 분비섬의 분비가 증가하여 항문을 방광하며 저인간의 이완되고 방광벽이 수축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사업이 심각하여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교감신경은 신체가 감사스럽고 심한 운동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위험 상황을 대비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위장관의 분비와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는 것과 같이 에너지 자력하는 상황을 수행합니다. 교감신경은 부리관 및 구강신경과 일반적으로 한 장기에서 서로 반대하고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구강신경은 신장박동을 촉진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신장박동을 억제합니다. 이 구강신경은 기관지와 미모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면 부교감신경은 이를 수축시킵니다. 면역력은 이롭게 높입시다. 이렇게 하면 면역력이 커집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이 약하면 밥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홍삼보다 해독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완성소화로 고품질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 봅니다. 혈액 순환만큼 중요한 림프 순환. 이 혈액 순환만큼 중요한 림프 순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식품에 필요한 최고 영양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와 물소화기 점막 건강을 살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장 마이크론 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뇌 스위치 컴픽하면 안도 낫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하면 밥을 먹지 마십시오. 주식을 바꾸면 건강합니다. 이 한국인의 주식은 쌀밥입니다. 따끈한 쌀밥과 국 그리고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최고로 치고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점점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기 면역에 걸려서 입맛이 없으면 죽을 끓여 먹고 간혹 바빠서 끼니를 못 치면 김밥이나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배를 채워야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많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널리 보급된 후에 각기병, 비타민 결핍증 등 다양한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더 다양한 음식이 나오면 또 질병의 종류도 늘어갑니다.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인체가 사용하는 1순위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중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은 녹말과 당, 식이섬유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농경사회인들은 녹말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콕 씹어 소화시켜 당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소화를 거치지 않고도 더 쉽게 완전 영양소를 섭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이 주식이 된 시기에는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이 농경생활인보다 더 건강했던 수체지 생활인이었습니다. 1만 년 전 농경생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인류는 수업체질을 수행했습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견과류, 열매를 따먹고 야생식물을 채취해 먹고 무국고기를 잡아먹고 때로는 다른 동물도 먹었습니다. 농경생활은 과일이 열리지 않는 계절에도 저장을 통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경생활인은 수렵체질에 비해 더 건강해져야 했습니다. 책 총균서의 저자인 제레드 알렐 다이아몬드는 농업의 도입이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농업 혁명이 건강과 행복을 주기보다 오히려 질병과 문제를 주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농경 생활이 수렵체질보다 더 건강하지 않았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농경 생활에는 영양소와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과 각기병, 펠라그라, 괴혈병, 찰결핍병, 균열과 치아 NFL 결손, 퇴행성 척추질환 등 질병이 몇 배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명도 짧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성 질환에도 걸리기 쉬웠습니다. 수렵체질에 비해 음식의 다양성이 떨어졌습니다. 과일과 야채의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렵체질인은 에너지의 65%를 과일과 채소에서 얻었지만 농경사회에는 20% 미만으로 섭취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식습관만 봐도 신선한 과일과 야채보다 정제된 곡물 위주의 식사가 주를 이룹니다. 수렵체질인은 더 덥게 이러고도 더 건강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는 것에서 수렵체질인이 풍족은 음식을 얻기 위에도 12시에서 11시간을 썼고 산다니아 하드 자족은 14시간을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투부시간 칼로리의 점심시간을 섭취하며 75가지 이상의 야생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스와 터키에서의 유관된 수렵체질인의 키가 농경사회인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렵체질인의 남성 키는 175였고 여성은 165cm였습니다. 농경생활을 한 기원전 3000년 전에는 평균 남성은 120cm, 여성은 52cm로 정도 매우 작았습니다. 더 미리한 것만 같은 수렵체질인이 농경생활인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은 음식이 넘쳐나는 시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고루 잘 먹어야 할 건강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이 쌀밥과 다양한 조미료로 요리를 한 반찬을 곁들인 식사가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는 식탁의 모습이 아닙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세포는 약 50종의 영양소가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제대로 소화해서 뇌물을 잘 흡수해야 최상의 영양소가 가능합니다. 이 수렵체질인이 농경생활인보다 더 건강했다는 이유는 그들의 밥상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렵체질인의 주식은 나무의 열매와 다양한 식물입니다. 자연이 준 그들의 모습입니다. 수렵체질인은 우리가 주식이라 여기도 섬이나 통밀 같은 곡물을 일정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농경생활인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농경생활인보다 더 활동적이었을 것입니다.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대신 자연을 뛰어다니며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업체질이나 주식은 유인원의 주식과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과 99.6% 유전자와 같은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중의 유인원은 바나나 같은 과일을 주식을 먹고 에너지와 근육을 만듭니다. 사람도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순수한 당은 과일을 쓸 수 있습니다. 고무찬 소화소에서 침샘과 쇠성의 수화요도를 소화시키면 조금 더 수 있는 것이니까 찾아줍니다. 정성은 상승성 한강을 먹고 있으면 인슐린 조절 문제가 생깁니다. 장내 고혈압, 비만에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내 1888만 인구가 이 질병을 시달리고 있는 지금 곡물이 진정한 수식으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일의 당은 순수하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선취화물의 위험인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도 없습니다. 과일은 혐이나 고구마보다도 더 낮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은 없는 빗장이 비난감 시기 정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껍질과 비난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의 열매는 그나마 것을 마음과 영양이 상자 됐다. 감각하이는 황소부과 지방을 강조 수십 종의 비타민과 수용 거기 향산화 성분이 트로사니까 성분과 비초도 그리고 이 맛이 없는 자연의 무수한 영양까지 풍부하게 담겨서 있습니다. 열매 위주의 실천을 하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암과 자그마한 시장을 강력시간에 완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진암의 저자 한상도 씨는 곡물위주의 식사와 무절제한 삶에서 얻은 암은 과일과 야채 위주의 식대로 바꿔놓은 1년 반 만에 완치했습니다. 자그마하게 버티는 수용으로 평생 코스테로이드 아이들을 먹던 30대 여성도 열매 위주의 식사를 통해 200일 만에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하루 식사는 30% 정도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채워줘야 합니다. 두 끼를 열매로 먹는다면 누구나 지금도 더자서 될 것입니다. 만성피로 비는 장기전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당장 밥은 먹지 말고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이 기억하자면 첫 번째는 전설만을 드시게 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으로 체육체는 시민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끼의 열매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홍담보다 해성이 원점입니다. 홍담보다 해석이 원점입니다. 홍담, 다음도 이상한 다음 영상에서는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